BTS 아리랑을 계기로 알아보는 한국인 정체성을 대표한 아리랑. 한국처럼 보이지만 지역마다 다른 수많은 버전과 삶의 감정이 담겨 있는 노래. 아리랑이 왜 단순한 민요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감정을 대표하는 기록이 되었는지 설명합니다. 텅 빈 국악 공연장에서 한숨만 쉬고 있던 어느 밤 후배가 보내온 영상 하나가 제 인생을 흔들었습니다. 프랑스 파리의 거대한 무대 위 수만 명의 외국인이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오를 한국어 그대로 떼창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환희도 잠시. 이웃나라의 뻔뻔한 문화 도둑들이 아리랑은 자기들 것이라며 조직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저는 결심했습니다. 뉴욕 세계 민속음악 학술대회 단상 위에서 아리랑이 왜 오직 대한민국의 노래인지를 전 세계 학자들 앞에서 단 한 번에 증명해 보이겠다고. 지금부터 그 통쾌한 반격의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텅 빈 국악 공연장, 그리고 파리에서 들려온 함성. 그날 밤 저는 그냥 한참을 객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막은 진작에 내렸고 직원들도 다 퇴근하고 환풍기 돌아가는 소리만 윙 하고 들리는데 도무지 자리에서 일어날 기운이 안 나더라고요. 객석을 한번 휙 둘러봤습니다. 좋은 자리 100석 중에 오늘 채워진 게 23석. 그것도 절반은 학생들이었어요. 선생님이 가자고 해서 끌려온 아이들. 공연 중간에 휴대폰 켜는 불빛이 자꾸 객석 곳곳에서 반짝이더라고요. 한 아이가 옆 친구한테 속닥거리는 게 다 보였습니다. 야, 이거 언제 끝나? 저는 그 말을 제자리에서 들었습니다. 무대에서 명창 선생님이 한 한 정성껏 뽑아내고 계시는데 객석에선 언제 끝나라는 말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아, 내가 10수년을 뭘 한 거지. 국악기획자라는 이름표 하나 달고 정말이지 안 해본 일이 없었습니다. 명창 선생님 모시러 강원도까지 새벽차를 몰고 간 적도 있고요. 후원 한 푼 받겠다고 양복 입고 기업체 회장님들 비서실 앞에서 2시간씩 기다려 본 적도 있고요. 그런데 결국 돌아오는 건 늘 같은 말이었어요. 전통은 좋은데 좀 지루하지 않나요? 지루하다. 그 단어가 그렇게 사람을 무너뜨리는 줄 그때 알았습니다. 거기다가 그 즈음에 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바다 건너 이웃나라에서 또 한바탕 난리를 친 거예요. 한복이 자기들 거다, 김치가 자기들 거다, 심지어 우리 민요까지 자기네 소수민족 노래라고 우긴다는 거 아닙니까? 한 해도 거르지 않고 매년 새 옷 갈아입혀서 반복되는 그 주장. 인터넷 댓글창에서 분통 한번 터뜨리는 거 말고는 솔직히 제가 뭘 할 수 있겠어요. 그게 더 분했습니다. 이렇게 가다가는 진짜로 우리 노래가 우리 것이 아니게 되는 거 아닐까? 그 생각이 들자 등받이가 갑자기 차갑게 느껴지더라고요. 바로 그때였어요. 무릎 위에 올려놨던 휴대폰이 짧게 진동했습니다. 후배한테서 온 메시지였어요. 선배님, 이거 빨리 보세요. 지금 전 세계가 난리 났어요. 링크 하나가 같이 와 있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그냥 응 알겠어 하고 나중에 봤을 텐데 그날따라 손이 먼저 움직였어요. 재생 버튼을 누르는 순간 저는 정말로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화면 속은 프랑스 파리였습니다. 어디서 많이 본 그 거대한 야외 공연장이요. 객석에는 끝이 안 보이는 사람들이 가득 차 있었어요. 푸른 눈, 노란 머리, 검은 머리, 갈색 머리. 응원봉이 별 떨어진 것처럼 반짝반짝하고요. 그리고 무대 위로 익숙한 7사람이 걸어 나오더라고요. 방탄? 저도 모르게 입에서 그 말이 나왔습니다. 솔직히 평소엔 K-팝 잘 안 듣는 사람이에요, 제가. 그런데 그날은 화면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비트가 깔리는 순간 그 위에 얹어지는 멜로디가 너무나도 익숙한 거예요. 잠깐 이거. 심장이 한 방 멈췄다가 다시 뛰었습니다. 아리랑이었어요. 그것도 그냥 아리랑이 아니라 묵직한 힙합 비트 위에
우리 꽹과리 소리가 한 박 한 박 정확하게 박혀 들어가고 가야금 줄 튕기는 소리가 멤버들 랩 사이사이로 살짝살짝 끼어 들어가고요. 그러더니 후렴이 터지는데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순간 객석 수만 명이 한국말 한 글자도 모를 그 외국인들이 멤버들 따라서 같이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발음은 좀 어색했습니다. 누구는 아리랑으로 들리고 누구는 알리랑에 가깝고요. 그런데요, 그 어색한 발음 수만 개가 한꺼번에 모이니까 그게 어떤 정확한 발음보다도 더 또렷하게 가슴에 콱 박히더라고요. 저는 그때 객석에 앉아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잠깐 눈물이 났습니다. 부끄럽지도 않았어요. 환갑이 가까운 사내가 텅 빈 객석에서 휴대폰 들고 혼자 우는 모습, 누가 봤으면 좀 이상했을 텐데 그 자리엔 아무도 없었으니까요. 이게 진짜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 맞나? 파리의 밤하늘이 우리 노래로 울리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출발한 그 가락이 비행기 타고 바다 건너서 거기까지 가서 외국 사람 수만 명을 한꺼번에 입 벌리게 만들고 있었어요. 영상이 끝났는데도 저는 한참을 멍하니 화면만 들여다봤습니다. 텅 빈 객석, 텅 빈 무대.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날따라 그 텅 빈 자리들이 더 이상 그렇게 쓸쓸해 보이지 않더라고요. 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한 손으로 가슴을 한번 쓸어내렸어요. 무언가 묵직한 것이 거기서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다르다. 이제는 정말로 뭔가 시작될 수 있다. 그날 밤 공연장에서 나오는데 차가운 가을바람이 얼굴을 스치는데도 하나도 안 춥더라고요. 오히려 가슴이 너무 뜨거워서 그게 진정이 안 됐습니다. 뻔뻔한 문화 도둑의 도발, 선을 넘다. 그 영상은 정말이지 하룻밤 사이에 전 세계를 다 흔들어 놨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 출근하면서 지하철에서 휴대폰을 열었는데 SNS 타임라인이 온통 아리랑 얘기인 거예요. 한국인이 올린 게 아닙니다. 외국인들이 자기들끼리 막 떠드는 거예요. 이 노래 이름이 뭐냐고. 제발 누가 한국어 가사 좀 알려줘. 이거 듣고 왜 내가 울지? 외국인 리액션 유튜버들도 난리였어요. 어떤 미국 청년은 카메라 앞에서 영상 보다가 갑자기 한 손으로 얼굴을 가리더라고요. 그러더니 한참 있다가 그 손을 내리는데 눈이 빨갰습니다. 그러고는 이러는 거예요. 나는 한국어를 한 글자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노래의 마지막 부분에서 왜 눈물이 나는지 나도 모르겠어요. 저는 그 영상을 출근길 지하철에서 보다가 손잡이를 잡은 채로 한참을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가사를 모르는데 정서는 알아챘구나. 그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음악하는 사람은 압니다. 가사 모르고도 가슴이 찌릿한 노래라는 게 정말 흔치 않거든요. 그렇게 한 사나흘은 정말 둥둥 떠다니듯 살았어요. 출근해서 동료들 만나면 다들 그 영상 봤어요? 봤죠 하면서 입이 귀에 걸려 있었고요. 명창 선생님 한 분은 전화 너머에서 막 우셨어요. 내가 평생을 이 노래 부르며 살았는데 이제야 우리 손짓벌 청년들이 세계 무대에서 이걸 부르는구나. 살아있길 잘했어 진짜. 그 말이 어찌나 가슴이 미어지던지요. 그런데 환희가 길어야 일주일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에 SNS를 열었는데 평소엔 잘 안 보이던 외신 댓글 창에 이상한 글들이 줄줄이 달리고 있는 거예요. 영어로요. 그것도 한두 개가 아니라 같은 문장 비슷한 게 막 도배되듯이. 이 노래는 사실 우리나라 소수민족 노래다. 한국이 우리 문화를 훔쳐서 세계 무대에서 자기 것처럼 팔고 있다. 우리는 이미 수년 전 이 노래를 우리 내부 무형문화재로 등록했다. 저는 처음엔 그냥 어이가 없어서 웃었어요. 또 시작이네. 그런데 스크롤을 내리면 내릴수록 점점 웃음이 사라지더라고요. 한 사람, 두 사람이 떠드는 게 아니었거든요. 똑같은 문장이 영어로, 그 다음엔 프랑스어로,
그 다음엔 스페인어로 같은 시간대에 동시에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이거 그냥 인터넷 싸움이 아닌데. 심지어 어떤 글에는 그럴듯한 그래프가 붙어 있고 어떤 글에는 옛 신문 스캔본이라고 주장하는 흐릿한 이미지까지 붙어 있었어요. 영문판으로 깔끔하게 번역된 채로요. 피가 거꾸로 솟는다는 말, 그때 처음으로 진짜 실감이 났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머그잔이 살짝 떨릴 정도였어요. 아니, 어디서 감히 남의 집 안방에 있는 물건을 자기 거 좀 닮았다고 가져가겠다고 하는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게다가 그게 그냥 물건도 아니고 우리 할머니의 할머니부터 입에서 입으로 내려온 노래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날 저는 분명히 알았어요. 이건 댓글창에서 옥신각신 한다고 끝날 일이 절대 아니라는 걸요. 저쪽은 이미 학자들 동원해서 자기네 국가 차원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우리는 누가 무슨 일을 하고 있죠? 분통 터뜨리는 거, 인터넷에서 좋아요 누르는 거, 그걸로 100년 뒤 우리 손자들이 아리랑은 한국 노래라고 떳떳하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 생각을 하니까 머리가 차갑게 가라앉더라고요. 바로 그날 오후였어요. 책상 위에 무심코 놔뒀던 봉투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 달 전쯤에 받아놓고는 그냥 보낼지 말지 고민만 하고 있던 거였어요. 뉴욕에서 열리는 세계 민속음악 학술대회. 한국 대표 패널 초청장. 원래는 한국 전통 음악사 흐름을 평범하게 발표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 봉투를 다시 집어드는데 손이 살짝 떨리더라고요. 이거 우연이 아닌데. 마치 누가 일부러 이 시기에 맞춰서 단상 하나를 마련해 준 것 같았어요. 세계 각국 학자, 외신 기자, 문화부 고위 관계자들이 다 모이는 자리. 거기서 제가 마이크 잡고 단 40분. 저는 그 자리에서 책상 위 자료들을 다 한쪽으로 밀어놓고 새 노트 한 권을 펴서 첫 장에 굵게 한 줄 적었습니다. 주제 아리랑은 왜 오직 대한민국의 노래인가? 그러고는 그 옆에 작게 한 줄 더 적었어요. 저들 입을 완전히 다물게 만들 것. 써놓고 나서 저도 모르게 피식 웃음이 났습니다. 평생 기획자 연구자 같은 말로만 불려왔는데 그날 그 노트 앞에서 저는 처음으로 싸우는 사람이 된 기분이었어요. 창밖에는 가을비가 가늘게 내리고 있었습니다. 머그잔의 차가 다 식는 줄도 모르고 저는 그 노트만 한참을 들여다봤어요. 아리랑은 하나가 아니다. 팔도에 흐르는 피. 자, 결심은 했는데 결심만 한다고 발표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한 달 안에 세계 학자들 입을 다물게 만들 자료를 만들어야 했어요. 그것도 누가 봐도 반박이 안 되는 단단한 자료로요. 저는 그날부터 정말이지 한 달 동안 사람이 아니라 두더지처럼 살았습니다. 국립국악원 기록보관소, 국립중앙도서관 고문헌실, 지방 곳곳의 민요 체록 자료관. 새벽에 KTX 타고 정선 갔다가 점심 먹고 진도 가는 식으로요. 와이프가 며칠 만에 집에 들어온 저를 보더니 그러더라고요. 당신 무슨 도 닦으러 다녀요? 웃었습니다. 사실 어떤 의미로는 진짜 그랬어요. 자료를 파고 또 파다 보니까 어느 순간 한 가지 사실이 너무 또렷하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저쪽 사람들이 아리랑을 자기네 거라고 우길 수 있는 가장 큰 착각이 뭔지 아세요? 아리랑은 옛날 노래 한 곡이다. 이거예요. 가사 한 가지, 멜로디 한 가지, 작자 미상의 옛 노래 한 곡. 딱 한 줄에 정리해버리는 거. 그렇게 한 곡짜리로 만들어놔야 이 곡은 우리 거다라고 우길 수 있거든요. 그런데요, 아리랑은 절대 한 곡이 아닙니다. 이게 뭐랑 비슷하냐면요. 우리 김치 같은 거예요. 김치라고 하면 외국 사람들은 그냥 빨간 거 한 종류만 떠올리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알죠. 배추김치, 깍두기, 총각김치, 갓김치, 파김치, 동치미, 백김치, 묵은지, 겉절이. 다 김치인데 다 다르잖아요. 동네마다, 집집마다 맛이 다 다르고요.
아리랑이 딱 그래요. 아니, 그보다 더합니다. 저는 발표 자료 첫 슬라이드에 한반도 지도를 띄워놓고 거기에 지역별 아리랑을 점으로 찍어봤어요. 처음엔 몇 개로 끝날 줄 알았죠. 그런데 찍다 보니까 점이 수십 개가 되더니 마침내 지도 전체가 점으로 뒤덮이는 거예요. 먼저 강원도. 거기서 부르는 정선 아리랑 한번 들어보세요.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나를 넘겨주소. 이거를요, 한 박자 한 박자 천천히 음미하면서 들어보면 어쩐지 산 너머 어딘가에 두고 온 사람 얼굴이 떠올라요. 강원도 산세를 보세요. 산이 첩첩이잖아요. 한번 고개 넘으면 그 너머 사람 얼굴 다시 보기까지 한참 걸리잖아요. 그 한이 가락에 그대로 묻어 있어요. 그런데 같은 아리랑인데 진도로 가면 또 완전히 달라요. 진도 아리랑은요, 강원도식 한이 안으로 잠기는 한이라면 남도의 한은 밖으로 뱉어내 풀어내는 한이에요. 노을이 빨갛게 타오르듯이 하늘 토해내듯이 부르는 거죠. 그러다가 영남 땅으로 가면 또 완전히 달라요. 밀양 아리랑.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이거 한번 들어보시면 어깨가 저절로 들썩들썩해요. 같은 아리랑 이름 달고 있으면서 이건 신나요. 능청스럽고요. 한이 있긴 한데 그 한을 가지고도 어떻게든 웃고 살자 그런 배짱이 박혀 있어요. 같은 어머니한테서 태어난 세 자매가 셋 다 성격이 완전히 다른 거랑 똑같아요. 근데 이게 셋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학계에 공식적으로 채록된 아리랑 종류만 무려 60여 종. 변형된 가사까지 다 합치면 1만여 수예요. 1만 수. 이게 어느 정도 양이냐면요. 한 시간에 하나씩 쉬지 않고 들어도 한 달이 모자라요. 자, 여기서 좀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어떤 임금님이 이 노래 만들어 하고 위에서 찍어 누른 노래라면 1만 수가 나올 수 있겠어요? 어림없죠. 임금님 마음에 안 들면 다 잘려나갔을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하나예요. 이건요, 어디 위에서 시켜서 만든 노래가 아니라 한반도 땅에서 발 디디고 살았던 우리 백성들이 입에서 입으로 마을에서 마을로 거침없이 뻗어 나가게 만든 잡초 같은 노래라는 거예요. 밤매던 안악내 한숨 한 자락이 멜로디가 되고 강가에서 노젓던 사공구령 한 자락이 리듬이 되고 배틀 앞에 앉은 어머니 손놀림이 박자가 되고요. 수백 년간 한반도의 모든 일상이 차곡차곡 쌓여서 만들어진 거대한 빅데이터. 그게 아리랑의 정체였어요. 그날 밤 저는 노트북 앞에서 한숨을 푹 내쉬었습니다. 그런데 그 한숨이요. 일주일 전에 객석에서 쉬었던 그 자괴감 섞인 한숨이랑은 완전히 다른 한숨이었어요. 자료를 정리할수록 어깨가 펴지는, 가슴이 부풀어 오르는 그런 한숨이었어요. 이거 가지고 가면 저쪽 무슨 말을 해도 다 산산조각 나겠다. 지도 위에 찍힌 점들을 가만히 보고 있는데 점 하나하나가 작은 심장처럼 박동하는 것 같더라고요. 강원도는 깊고 느리게, 남도는 뜨겁고 길게, 영남은 가볍고 빠르게. 그 박동 다 합쳐놓으면 그게 곧 한반도 자체의 심장 소리였어요. 민중의 기록, 조선의 소셜 미디어가 되다. 자료를 더 파고 들어갈수록 깜짝 놀랄 사실이 하나씩 튀어나오는데 그 중에서도 제일 충격적이었던 게 뭐였냐면요. 아리랑이 그냥 노동요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하다가 흥겨워서 부른 노래 수준이 아니었던 거죠. 이게 뭐였냐면 좀 과장 같지만 제 표현으로는 이래요. 조선시대의 SNS. 진짜예요. 농담 아니고요. 특히 흥선대원군 시절에요. 경복궁 중건이라고 들어보셨죠? 임진왜란 때 불타버린 경복궁을 다시 짓겠다고 대원군이 국책 사업으로 밀어붙인 거 말이에요. 그때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전국 8도의 장정들이 죄다 한양으로 끌려오는 거예요. 강제로요. 강원도 산골에서 화전 일구던 청년도, 전라도 갯마을에서
금을 손질하던 청년도, 평안도, 변경에서 농사짓던 청년도 한 줄에 묶여서 한양도성공사판으로 끌려갔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 한자리에 전혀 다른 동네 사람들이 다 모인 거예요. 말투도 다르고 사투리도 다르고 입맛도 다 다른 사람들이요. 낮에 일은 또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무거운 돌덩이를 사람 손으로 옮기던 시절이에요. 어깨는 짓물러 터지고 손바닥은 굳은 살 위에 굳은 살이 또 박혀요. 그러다가 밤이 되잖아요. 일과가 끝나잖아요. 그러면 다들 뭐를 하느냐? 모닥불 주위에 둘러앉아요. 그러면 누군가 한 사람이 가락 한 자락을 뽑아요.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강원도 청년이 강원도식으로 부르면 옆에 있던 전라도 청년이 똑같이 아리랑 아라리요. 후렴은 받는데 가락은 자기 동네식으로 살짝 비틀어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옆에서 또 영남 청년이 날 좀 보소식으로 끼어들고요. 서로 다른 가락이 한 모닥불 앞에서 자연스럽게 섞이는 거예요. 이게 진짜 신기한 일이거든요. 음악하는 사람 입장에서는요. 일종의 즉흥잼 세션이에요. 그것도 150년 전에요. 그런데 더 신기한 게 뭐냐면 그날 밤마다 새 가사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낮 동안 못된 관리가 자기들 얼마나 괴롭혔는지 그 얘기를 가사에 담아요. 한양 길거리에서 양반들 잘 먹고 잘 사는 거 본 거, 그것도 가사에 담아요. 두고 온 어머니가 보고 싶다. 그것도 가사에 담아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즉석으로 가사를 만들 수가 있었느냐? 비밀은 후렴구에 있어요.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이 후렴구 하나만 외울 줄 알면 그 앞에 가사는요. 진짜로 부르는 사람 마음대로예요. 자기 사연 넣어도 되고, 자기 동네 욕설 넣어도 되고, 자기 짝사랑 얘기 넣어도 되고. 어떠세요? 뭐 떠오르지 않으세요? 요즘 식으로 말하면 이게 딱 해시태그예요. 해시태그 아리랑 해시태그 하나 걸어놓고 그 아래에다가 내 사연을 자유롭게 풀어놓는 거. 그러면 다른 사람도 같은 해시태그에 자기 사연 또 풀어놓고 또 다른 사람이 또 풀어놓고. 저는 이 비유를 처음 떠올렸을 때 노트북 앞에서 진짜 혼자 빵 터졌어요. 우리 선조들 이미 150년 전에 SNS 하고 계셨네. 한양 공사판에서 만들어진 그 노래들이 노역 끝나고 고향 돌아가는 사람들 발걸음 따라서 어떻게 됐겠어요. 그 사람들이 자기 동네 가서 뭐라고 했겠어요. 내가 한양 갔다가 거기서 새 노래 한 자락 배워왔다. 이게 자랑이었어요. 마을 입구에 들어서면서부터 새 노래 한 곡씩 부르고 들어오는 게요. 그러니까 한양에서 만들어진 풍자 가락이 단 몇 달 만에 강원도 끝에서 전라도 끝까지 다 퍼지는 거예요. 인터넷도 없고 신문도 없는 시대예요. 사람 입과 발만 가지고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잘 와닿으세요? 양반들이 쓰던 한문 시조 있잖아요. 그거 일반 백성은 한 글자도 못 읽었어요. 양반들끼리만 주고받았죠. 그러니까 결국 그 시조 안에는 양반들 얘기밖에 안 들어있어요. 근데 아리랑은 달라요. 글자 하나 모르는 까막눈 할머니도 노래 한 자락이면 세상 욕도 할 수 있고 자식 자랑도 할 수 있고 죽은 영감 그리워하는 마음도 풀 수 있는 거예요. 조선왕 조실록 두꺼운 거 있잖아요. 거기 들어가지 못한 우리 진짜 백성들의 일상이 어디에 다 들어가 있느냐. 아리랑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것도 일만 수식이 나요. 그게 살아남았어요. 단 한 번도 끊어지지 않고요. 임금이 만들라고 시킨 노래라면 임금 바뀔 때 사라졌을 거고요. 어떤 부자가 후원해서 만든 노래라면 그 부자 망할 때 같이 망했을 거예요. 근데 아리랑은요, 후원자도 없고 작곡가도 없고 검열관도 없는데 그냥 살아남았어요. 이유가 뭘까요? 우리 모두의 것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날 밤 저는 노트 두 번째 챕터 마지막 페이지에 굵은 글씨로 한 줄 적었습니다. 아리랑은 민중의 저항가이자
가장 솔직한 한민족의 일기장이다. 써놓고 가만히 보고 있는데 창밖에서 가는 빗소리가 들려오더라고요. 차는 어느새 다 식었고 손가락은 키보드 자국이 날 정도였어요. 그래도 하나도 안 피곤했어요. 오히려 무릎 위에 펼쳐놓은 옛 흑백 사진 한 장에서 그 굽은 등들 위로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500년 전, 100년 전, 그리고 오늘 밤 내 책상 위에서 그 가락은 단 한 번도 끊긴 적이 없었어요. 그리고 한 달 뒤 그 가락은 뉴욕 한복판 단상 위에서 다시 한번 거대한 목소리로 울리게 될 참이었습니다. 5일제강점기 총칼 앞에서도 멈추지 않은 멜로디. 드디어 뉴욕 학술대회 당일이 밝았습니다. 맨해튼 한복판에 있는 큰 컨퍼런스 홀이었어요. 그날 아침에 호텔에서 나와서 행사장 앞에 도착했는데 입구에서부터 사람들이 줄을 서 있더라고요.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그리고 이웃나라. 전 세계에서 학자들이 다 모인 자리였어요. 객석에 들어가 보니까 한국에서 따라온 취재진은 한쪽에 카메라를 세팅하고 있었고요. 미국 주요 일간지 문화부 기자들은 노트북을 펴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사이 어디쯤 이웃나라에서 온 학자가 자료 가방을 무릎 위에 올린 채 앉아 있었어요. 저는 객석 뒤에서 그 사람 뒷모습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저 사람이구나.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요. 그 학자가 저보다 먼저 발표를 하게 돼 있었어요. 일부러 그렇게 짜인 건 아니고 그냥 알파벳 순서였는데 결과적으로는 그게 저한테 천운이었어요. 왜냐고요? 상대방이 어떤 패를 꺼내는지 다 보고 나서 제가 마지막에 받아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이윽고 사회자가 그 학자를 불렀습니다. 그 사람 단상에 올라가는 걸음걸이부터가 자신만만하더라고요. 영어 발음도 또박또박, 표정도 여유롭고요. 정중한 미소까지 짓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입에서 나오는 내용이 진짜 아리랑이라 불리는 멜로디는 사실 우리나라 동북부 변방의 한 소수민족에서 파생된 것입니다. 이는 우리 측 학술 자료를 통해 이미 여러 차례 확인된 바이며 한국이 이를 자국의 단일 민족 유산으로 주장하는 것은 학문적으로 재고가 필요합니다. 저는 객석 뒤에 앉아서 입을 꽉 다물고 있었어요. 재고가 필요하다고. 그 사람 슬라이드에는요, 깔끔하게 정리된 도표가 띄워져 있었어요. 자국 내 무형문화재 등록 자료라는 거, 그것도 영어로 친절하게 번역해서요. 문제는 뭐냐면 그게 그럴듯해 보인다는 거였어요. 잘 모르고 듣는 서양 학자들 입장에서는 그런가 싶을 정도로요. 실제로 몇몇 학자들이 고개를 갸웃하면서 끄덕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가슴이 천천히 뜨거워졌어요. 그런데 이번엔 화가 나서 뜨거운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차분해진 뜨거움이라고 할까요? 한 달간 준비한 자료가 머릿속에 쫙 펼쳐졌고 어디서부터 어떻게 받아쳐야 할지가 너무 또렷하게 보였거든요. 얕은 수에는요. 깊은 답이 답이에요. 드디어 제 차례. 사회자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다음 패널은 대한민국에서 오신 김모 선생님입니다. 저는 자료 파일을 가지런히 들고 단상 쪽으로 걸어 나갔어요. 객석 사이를 지나가는데요. 아까 그 이웃나라 학자가 자기 자리에 앉으면서 슬쩍 미소를 짓는 게 시야에 들어왔어요. 잘 끝났다는 그 만족스러운 미소요. 그 미소 10분만 더 유효하시길. 단상에 올라가서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잠깐 깊게 숨을 한 번 들이쉬었어요. 그러고는 첫 슬라이드를 띄웠어요. 객석에서 약간 술렁이는 소리가 났습니다. 왜냐하면 화면에 떠 있는 게요. 깔끔한 도표나 그래프가 아니라 거친 입자감의 흑백 사진 한 장이었거든요. 한 남자가 포승줄에 묶인 채 고개를 든 모습. 저는 천천히 그러나 또렷한 영어로 입을 열었습니다. 이건 1926년에 찍힌 한 장면입니다. 객석이 조용해졌어요.
이해 한반도는 일본 식민 통치 한가운데에 있었습니다. 모국어를 빼앗기고 자기 글로 책 한 권을 낼 수 없었고 결국엔 이름까지 일본식으로 바꿔야 했던 시절이지요. 칠흑같이 캄캄한 때였습니다. 바로 그해 한 청년 영화 감독이 무성 영화 한 편을 만들었습니다. 그 영화 제목이요. 저는 잠깐 말을 멈췄어요. 아리랑이었습니다. 객석 어딘가에서 작은 한숨 같은 게 흘러나왔어요. 다음 슬라이드로 넘겼습니다. 영화 마지막 장면을 그린 그림이었어요. 미쳐버린 주인공이 일본 경찰의 포승줄에 묶여서 마을의 작은 고개를 넘어가는 장면이요. 영화 마지막에 주인공은 이 아리랑 고개를 넘어 끌려갑니다. 그 순간이요. 영화관 안에 조선인 관객들이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러고는 한 목소리로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저는 객석을 한 사람 한 사람 천천히 둘러보면서 말을 이었어요. 그러자 영화관 안으로 일본 경찰이 들이닥쳤습니다. 군합발이 울리고 곤봉이 휘둘러졌어요. 그런데요. 여기서 잠깐 멈췄어요. 합창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객석이 정말로 쥐 죽은 듯 조용해졌어요. 한 사람이 맞아 쓰러지면 옆 사람이 그 가락을 받았고 그 사람이 끌려나가면 또 그 옆 사람이 빈자리를 채웠습니다. 그날 그 영화관 안에서 아리랑은 더 이상 단순한 민요가 아니었어요. 그날부터 아리랑은요, 나라 잃은 민족에게 제2의 애국가였습니다. 저는 슬라이드를 빠르게 넘겼어요. 만주 벌판에서 독립군들이 모닥불 앞에 둘러앉아 아리랑을 부르는 그림. 사할린 탄광갱도 안에서 강제징용 노동자들이 작게 입을 모아 부르는 장면. 하와이 사탕수수 농장에서 첫 한인 이민자들이 별 아래에서 부르는 흑백 사진. 한반도 안에서도 한반도 밖에서도 아리랑은 단 한 번도 끊긴 적이 없었습니다. 일본 제국주의의 그 거대한 검열망조차 입에서 입으로 퍼져나가는 이 노래를 끝내 막지 못했어요. 저는 마이크에서 살짝 떨어졌어요. 그러고는 한 박자 쉬고 다시 말했어요. 한 가지만 여쭙고 싶습니다. 단순한 유흥의 노래라면요. 사람들이 곤봉에 맞아가면서까지 그걸 끝까지 부르려고 했겠습니까? 장내에 무거운 정적이 흘렀어요. 그런데 그 정적이요. 저한테는 어떤 박수보다도 더 큰 응답으로 느껴졌어요. 전 세계 음악학자들 앞에서의 완벽한 반격. 정적이 흐르는 그 짧은 순간 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어요. 그러고는 객석 두 번째 줄에 앉아있는 그 이웃나라 학자를 정면으로 바라봤습니다. 발표 마치고 들어왔을 때 짓던 그 만족스러운 미소요. 그게 어느새 사라지고 없었어요. 입술은 굳게 다물려 있고 시선은 단상이 아니라 자기 자료 가방 위쪽 어딘가를 향해 있더라고요. 저는 마이크를 쥔 손에 한 번 더 힘을 줬어요. 그리고 흥분하지 않고 차분하게 한 글자 한 글자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문화는요. 바코드처럼 찍어 누를 수 있는 공산품이 아닙니다. 서양 학자 몇 명이 짧게 눈을 깜빡였어요. 문화는 그 땅에 발 딛고 살아온 사람들의 땀과 눈물, 그리고 피로 만들어진 나이테입니다. 나이테는요, 다른 나무에 옮겨 심을 수가 없어요. 그건 그 나무 안에서만 자라거든요. 저는 잠깐 호흡을 가다듬고 말을 이어갔어요. 수백 년 동안 작곡가 한 명 없이, 후원자 한 명 없이, 오직 민중이 입에서 입으로 1만 개의 가사를 자생적으로 만들어낸 노래. 식민지의 총칼 앞에서도, 광복 이후 분단 속에서도, 지구 반대편 디아스포라 한가운데에서도 단 한 번 끊긴 적이 없었던 노래. 저는 시선을 들어서 그 학자를 정면으로 한 번 더 봤어요. 이런 노래를 정말로 몇 줄짜리 후대 문서로 가져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장내가 한순간 웅하고 술렁였어요. 어떤 학자는 옆 사람한테 작게 뭐라고 속닥이고
어떤 학자는 노트북에 빠르게 타이핑을 시작하더라고요. 이웃나라 학자 얼굴이요. 솔직히 거기서부터 보기에 좀 불편할 정도로 불그락푸르락 변하기 시작했어요. 그분도 학자잖아요. 자존심이 있잖아요. 저도 인간적으로 좀 미안한 마음이 살짝 들긴 했어요. 그런데요, 미안한 마음 가지고 100년 뒤 우리 손주들한테 아리랑을 못 물려주면 그게 진짜 미안한 일이거든요. 그분이 뭔가 반박하려고 입을 달싹였어요. 그런데 제가 곧이어 띄운 슬라이드 앞에서 그 입이 다시 닫혔습니다. 화면에 떠 있는 건요, 표 한 페이지였어요.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초까지 한반도 안에서 체록된 아리랑 악보를 시기별로 쭉 정리한 거예요. 그리고 그 옆에다가요, 같은 시기에 이웃나라 영토 안에서 체록된 자료 시점을 나란히 붙여놨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저는 슬라이드 한가운데를 가리켰어요. 한반도 내부 체록 자료들은요, 이미 19세기 중후반부터 아리랑이라는 이름으로 일관되게 기록돼 있어요. 그런데 이웃나라 측 자료에서 아리랑이 처음 무형문화재로 분류된 시점은요, 여기서 잠깐 멈췄어요. 그보다 100년 이상 늦은 20세기 중후반 이후입니다. 그것도 한반도에서 그쪽 지역으로 사람들이 이주해서 정착한 시기랑 정확히 일치해요. 객석 곳곳에서 작은 탄성이 들렸어요. 어느 백발 학자분은요, 안경을 한번 고쳤으면서 허하는 소리를 내시더라고요. 그 흐름을 놓치면 안 되겠다 싶었어요. 저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화면에는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등재 기준이 영어로 또렷이 적혀 있었어요. 유네스코는 무형문화유산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특정 국가의 소유물이 아니다. 특정 공동체가 세대를 거쳐 끊임없이 재창조하면서 그 공동체의 정체성과 연속성을 부여하는 살아있는 유산이다. 그리고 이 공동체는요, 지리적 국경이 아니라 문화적 연속성으로 정의됩니다. 저는 단상에 두 손을 짚었어요. 그리고 결론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한반도 안에서 60여 종으로 분화되고요. 일제강점기에는 제2의 애국가가 됐고요. 광복 이후에도 단 하루도 끊긴 적이 없었어요. 남과 북이 국제 스포츠 무대에서 단일팀을 꾸릴 때마다 단 한 곡 합의된 단가로 함께 부른 노래.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요. 전 세계 한인 디아스포라 공동체가 모일 때마다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같이 부르는 노래. 저는 천천히 둘러봤어요. 이 모든 조건을 정확히 충족하는 단 하나의 공동체는요, 오직 한민족 공동체, 단 하나뿐입니다. 객석에서 본격적인 박수가 터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한두 사람, 그러더니 옆 사람도 따라치고 또 그 옆도 따라치고요. 어떤 백발 노학자분은 손바닥이 빨개질 정도로 박수를 치시더라고요. 이웃나라 학자는요,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손도 들지 못하고 그저 자료 가방 끝만 만지작거리고 있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봤을 때 의외로 마음이 차분해졌어요. 통쾌하다, 짜릿하다, 그런 단순한 감정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마음 한구석에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당신의 잘못은요, 우리 노래를 욕심낸 게 아니에요. 그 노래에 담긴 사람들의 일생을 우습게 본 게 잘못이에요. 그러나 저는 그 짜릿함에서 멈추지 않았어요. 진짜 마지막 한 방이 남아있었거든요. 학자들의 머리만으로는 안 돼요. 가슴까지 함께 두드려야 진짜 끝나요. 저는 무대 한쪽의 음향 담당자한테 가볍게 손짓을 보냈어요. 홀의 조명이 천천히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세계의 심장을 두드린 한과 흥의 멜로디. 홀 안 조명이 한 단계씩 천천히 낮아졌어요. 객석에 앉아있던 학자들이요. 무슨 일인가 싶어서 서로를 둘러보더라고요. 단상에서 일방적으로 흐르던 학술 발표 분위기가 갑자기 다른 방향으로 꺾이고 있다는 걸 다들 본능적으로 느낀 거예요. 이윽고 정면 대형 스크린에 새 영상이 떴습니다.
처음 화면에 나온 건요. 깊은 산골 어느 작은 마당이었어요. 흙담 너머로 가을 단풍이 빨갛게 물들어 있고요. 마당 한가운데에 한복 곱게 차려입은 백발의 명창 할머니 한 분이 단정히 앉아 계셨어요. 쪽진 머리, 흰 동정 한복, 주름진 손이 무릎 위에 가지런히 놓이는 모습. 잠깐 호흡을 고르시더니 곧 젓가락이 흘러나왔어요.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정선 아리랑이었어요. 쇳소리가 살짝 섞인, 그러면서도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깊이를 가진 명창의 목소리. 그게 컨퍼런스홀 천장까지 가만가만 차오르듯 울려 퍼졌어요. 객석에서요. 누군가 작게 숨을 들이쉬는 소리가 들렸어요. 또 누군가는 자기도 모르게 한 손을 가슴께에 올리더라고요. 서양 학자들이 평생 들어본 적이 없는 종류의 발성이거든요. 한 한 안에 슬픔이랑 견딤이 같이 녹아있는 그 가락. 통역이 필요 없는 감정이라는 게 진짜로 있더라고요. 한이라는 단어를 영어로 어떻게 번역해야 할까? 평소에 그게 늘 고민이었는데 이 한 자락이면 답을 대신해 주는구나. 명창 할머니의 노래가 한 1분쯤 이어졌어요. 깊은 산골에 첫소리가 내리는 듯한 차분한 슬픔이 홀 전체를 가만히 적셨어요. 그러다가 화면이 천천히 디졸브되면서 다음 장면이 이어졌습니다. 이번엔요. 파리의 그 거대한 야외 공연장이에요. 수만 명의 외국인이 응원봉을 흔드는 한가운데 무대 위로 강렬한 비트가 깔리고 곧이어 BTS 멤버들이 무대 한가운데로 모여서요. 한복 옷고름을 모티프로 만든 무대 의상이 조명에 반짝이고요.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힙합 비트 위에 얹힌 꽹과리. 가야금이 살짝 끼어드는 정교한 브리지. 그리고 객석 수만 명의 외국인 떼창. 그 발음은요, 어색했어요. 그런데 그 어색함이 진정성을 절대 못 막더라고요. 명창 할머니의 목소리, 그리고 청년들의 목소리. 100년의 한, 그리고 오늘의 흥. 한반도 깊은 산골, 그리고 파리의 거대한 무대. 그 두 장면이 한 화면 안에서 교차하면서 같은 멜로디로 묶여 들어가는 거예요. 홀 안악자들이요. 어느새 자기들도 모르게 자세를 고추 세우고 있었어요. 누구는 양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모으고 누구는 미세하게 박자 따라 고개를 끄덕이고요. 영상이 절정으로 치달았어요. 명창 할머니의 마지막 한 음이랑 BTS의 가장 폭발적인 후렴이 한 박자 위에서 정확하게 만나는 거예요. 100년의 시간이 단 한 박자 안에서 화해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객석 옆에서 그 광경을 바라보면서 속으로 가만히 생각했어요. 과거의 슬픔에 머물지 않고 그 슬픔을 깨부숴서 가장 현대적인 비트로 승화시킨 민족. 한과 흥이 한 멜로디 안에 동시에 흐를 수 있는 민족. 이게 바로 우리예요. 스크린에서 뿜어져 나오는 에너지가요. 인종이고 국경이고 다 뛰어넘어서 그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사람 심장을 세게 두드리고 있었어요. 그때예요. 맨 앞줄에 앉아있던 한백발의 서양 음악학자 한 분이 조용히 자기 양복 안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시더라고요. 그러고는 천천히 눈가를 한번 훔치셨어요. 옆에 앉아있던 동료 학자가 그분을 잠깐 바라보더니요. 가만히 한 손을 그분 어깨 위에 올렸어요. 그 작은 장면 하나가요.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한테 분명한 신호가 됐어요. 아, 이건 더 이상 학술 논쟁이 아니구나. 이건 한 위대한 예술 작품 앞에 함께 서 있는 청중들의 시간이었어요. 객석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어 있었어요. 처음 발표 시작할 때 보였던 평가하는 자의 시선들. 그게 다 사라지고요. 그 자리에는 감동한 사람의 시선만 가득 차 있었어요. 스크린 한 구석으로 이웃나라 학자 자리를 슬쩍 봤어요. 어느새 고개를 푹 숙이고요. 자기 무릎 위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자료 가방 끈을 잡았다 놨다 하는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리는 게 보였어요. 영상의 마지막 한마디가 천천히 잦아들었어요.
정선의 산골 명창이랑 파리의 청년 가수들이 한 멜로디 마지막 자리에서 함께 호흡을 멈췄어요. 스크린이 천천히 어두워지고 짧은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 정적은 단 1초 남짓이었어요. 그런데 그 1초가요. 그날 들었던 그 어떤 박수보다도 더 진한 박수였어요. 다시 흐르는 아리랑,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스크린이 완전히 어두워졌어요. 그러고는 홀 조명이 다시 천천히 밝아졌습니다. 마이크 옆에 서 있던 저는 자료 파일을 한쪽으로 가만히 모아두고요. 객석을 향해 짧게 고개를 한번 숙였어요. 이상으로 발표를 마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말이 채 끝나기도 전이었어요. 누가 먼저였는지 모르겠어요. 객석 한쪽 구석에서 한 사람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러더니 옆자리 학자가 따라 일어나고 두 번째 줄이 일어나고 세 번째 줄이 일어나고요. 잘 짜인 음악의 클라이맥스처럼 객석이 차례차례 일어서면서 박수를 보냈어요. 기립박수였습니다. 수백 명의 세계적인 석학들이랑 언론인들이요.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다 자리에서 일어나 박수를 치고 있었어요. 어떤 분은 손이 빨개지도록 치고요. 어떤 분은 박수 치면서 한 손으로 안경 너머를 닦더라고요. 한국에서 온 취재진 카메라 플래시가 사방에서 터졌어요. 박수가요. 1분이 지나도 안 멈춰요. 2분이 지나도 안 멈춰요. 저는 단상 위에서 입술을 꽉 깨물고요. 다시 한번 깊이 허리를 굽혔어요. 가슴 안에서 묵직한 게 한꺼번에 풀려나가는 그런 감각이 차올랐어요. 그런데요. 그 박수 받으면서 저는 속으로 자꾸 이런 말을 되뇌이고 있었어요. 아닙니다. 이 박수는 저한테 보내시는 박수가 아니에요. 이 박수는요. 우리 선조들한테 가는 박수였어요. 밤매면서 한 자락 흥얼거렸던 그 아낙네한테 가는 박수였고요. 모닥불 앞에서 새가사 지어 부른 그 노역군들한테 가는 박수였고요. 영화관에서 곤봉에 맞으면서도 끝내 합창을 멈추지 않았던 그 이름 없는 관객들한테 가는 박수였어요. 만주 벌판이랑 사할린 탄광이랑 하와이 농장에서 흙 묻은 손으로 아리랑을 불렀던 그 모든 사람들한테 가는 박수였어요. 그저 그 박수를 단상 위에서 대신 받고 있을 뿐이었어요. 그날 이후 며칠 동안 해외 언론들이 비슷한 헤드라인을 연일 쏟아냈어요. BTS가 부른 노래의 진짜 주인이 학술적으로 확인됐다. 아리랑 영혼을 울리는 대한민국의 DNA. 한 곡으로 천년을 증명한 노래. 세계 학자들 앞에서 다시 태어난 코리안 클래식. 이웃나라의 그 어설픈 동북 공정식 주장은요. 전 세계 네티즌들의 거센 조롱을 받으면서 빠르게 자취를 감췄어요. 영어권 SNS에서는 오히려 짧은 한 문장이 해시태그처럼 돌아다니기 시작했어요. ARIRANG is Korean. 피리어드. 아리랑은 한국 거다. 끝. 오히려 그쪽이 억지로 도발해준 덕분에요. 아리랑이 진짜 한국의 유산이라는 사실이 전 세계에 더 또렷하게 각인되는 그런 역효과가 일어난 거예요. 뉴욕에서 모든 일정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인천행 비행기 안에서 저는 정말 오랜만에 깊은 잠을 한 번 잤어요. 한 달 가까이 거의 잠을 못 잤거든요. 인천공항에 내려서 셔틀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리고 있는데요. 옆에 서 있던 어떤 청년의 휴대폰에서 작게 스포츠 중계방송 소리가 흘러나오더라고요. 한국 국가대표 축구 경기 중계였어요. 마침 골이 터졌는지 관중석에서 거대한 함성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어요. 오, 필승 코리아. 붉은 옷 입은 수만 명이 한 목소리로 외치는 그 구호. 그러더니 그 구호가 한 박자 잦아드는 틈에 누군가가 자연스럽게 다음 가락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스피커 너머에서 수만 명 함성이 그 가락을 자연스럽게 받았어요. 저는 셔틀버스 정류장에 잠시 멈춰 서서요. 그 가락을 가만히 들었습니다.
가슴 한가운데가 잔잔하게 흔들렸어요. 2002년 그 붉은 광장에서도, 지금 저 경기장에서도, 그리고 파리의 BTS 공연장에서도 우리 가슴을 뜨겁게 하는 본질은 결국 하나구나. 눈물로 고개를 넘었던 민족. 그런데 그 눈물을 결국에는 웃음이랑 희망으로 승화시켜온 끈질긴 민족. 그 끈질김 한가운데에는요, 늘 같은 가락 하나가 흐르고 있었어요. 아리랑. 박물관에 박제돼 있어야 할 유물이 절대 아니었어요. 십수년 전 어두운 객석에 혼자 앉아서 자괴감에 빠져 있던 저한테 이 노래는 너무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런데 이제는 알아요. 아리랑은요, 단 한 번도 멀리 있었던 적이 없었어요. 오늘 이 순간에도, 그리고 앞으로도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이랑 함께 전 세계 사람들 가슴 속에 끝없이 다시 흐를 우리의 영원한 노래였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요. 셔틀버스 창밖으로 늦가을 햇살이 비스듬히 비쳐 들어왔어요. 저는 가만히 입속으로 한 소절을 흥얼거려 봤습니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그 작은 흥얼거림이요. 100년 전 어느 모닥불 앞이랑, 어느 영화관 객석이랑, 그리고 파리의 그 거대한 무대랑 한 줄로 이어지는 것 같았어요.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아리랑은 다시 흘러요. 오늘 들려드린 아리랑은 왜 한국인의 정체성을 대표하게 됐을까? 이야기 마음에 닿는 부분이 있으셨는지요? 한국처럼 보이지만 수천 갈래로 흐르고 100년의 슬픔을 품고도 끝내 웃음으로 승화된 노래. 그것이 우리 모두의 아리랑입니다. 여러분께서 가장 먼저 떠올리시는 아리랑 한 자락은 어떤 가락이신지요? 댓글로 살며시 들려주세요. 좋아요와 구독은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늘 건강하시고 다음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